국제불교연합 IBC가 법륜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불자들과 함께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지도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 챙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이번 순서는 부천 서광사입니다. 기독교세가 강한 부천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고 불교계 최초 유일의 역사를 쓴 서광사는 복지포교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추본이 단절된 금강산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에 마음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5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옷을 주제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과소비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성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내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환경운동에 나섭니다. 탄소 배출 줄이기에서부터 각 종교 성지에서 쓰레기를 줍는 조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최초로 전한 설법을 기념하는 법륜의 날, 국제불교연합 IBC가 법륜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불자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각 나라의 승가 지도자들과 저명학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 챙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을 전하기 위해 바라나시 인근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5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을 했는데 이를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인도 문화부 산하 국제불교연합 IBC가 법륜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은 법륜의 날을 기념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인류가 연민과 비폭력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oday's world gets inspired by the Buddha's infinite compassion and resolves to overcome all sources of human suffering. 인도, 몽골, 스리랑카, 부탄, 네팔,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도 법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의 내무부 차관 부 치엔 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Đại dịch đưa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dân trở lại trạng thái bình thường. Kính thưa quý vị, những thách thức toàn cầu đòi hỏi phải có sự sát cánh bên nhau của toàn nhân loại. Điều này càng cho thấy những lời Đức Phật dạy về sự đoàn kết vẫn còn nguyên giá trị cho chúng ta ngày hôm nay. 여러 나라의 승가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마음을 챙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서한을 보내 법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사성제를 설명하며 고통의 시기에 마음 건강 돌보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as we preserve our health by following a code of physical hygiene, we need to adopt a sense of mental hygiene to achieve and preserve our peace of mind, here and now. 이날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는 이 밖에도 각 나라의 저명한 스님과 학자들이 참여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처님이 5 제자에게 말씀하신 8정도를 따르며 마음 챙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지난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 초제가 어제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창단 불공을 시작으로 한 초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회주 도영스님, 도법스님 등 문도스님들이 월주대종사 영정에 차를 올렸습니다. 참석한 4부대중은 보살행과 자비행으로 우리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금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월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헌신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열어 할머니들을 보살폈으며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해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2제는 완주 송광사, 3제는 남원 실상사,
4제는 군산 은적사, 5제는 서울 조계사, 6제는 서울 영화사, 7제는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7대와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주 대종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온라인상에 마련됐습니다. 김제 금산사는 홈페이지에 별도 추모 게시판을 마련하고 월주 대종사 1주기가 되는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모 게시판에 게재되는 글들은 향후 월주 대종사를 기리는 책과 영상 등 각종 추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금산사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지대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사는 인연 있는 분들이 사연을 나누며 대종사님이 걸어왔던 보현 행원의 삶을 함께 추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주 대종사는 지난 22일 오전 9시 45분 금산사에서 범납 68년 세수 8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70년대) 기독교세가 강한 부천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고 불교계 최초, 유일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사찰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서광사인데요. 복지 포교로 전법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서광사를 하경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불교가 아직 도심 포교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하던 1976년 경기도 부천에 천막법당이 들어섰습니다. 교회만 150여 개가 있을 정도로 교회의 숲을 이뤘던 부천 원미구에 불법의 씨앗이 뿌려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신학대학도 있었고 가톨릭 대학도 있었고 가톨릭 병원, 뭐 양로원, 고아원, 또 신앙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은 많이 활동을 하는데 불교 활동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서해 관문인 부천에 터를 잡게 됐었죠. 기독교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부천역에서 전단지를 돌리면 시비가 붙기 일쑤였고 새벽 타종과 도량석 목탁 소리에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부천이 모신 날을 봉축하는 가로 연등도 공무원의 고압적인 철거 요구가 뒤따랐고 택시기사도 서광사를 몰라 소방서에 내려줄 정도로 텃세와 편견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은 소방서로 데려다주고 그래요. 소방서. 서광사라는 이름이 소방서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서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부천 시내에 있는 택시 기사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교통안전기원법회를 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서광사의 최초 유일의 대명사는 어린이 포교로 이어져 룸비니 유치원 개원과 유소년 야구단 창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공단 노동자였던 것을 감안해 야학을 개설하고 개청 포교를 확대하며 불교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심지어 불교계의 명동성당이라 불릴 정도로 정보기관의 요시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중 노동자 잔치를 하면은 그 당시 1,500명, 1,600명씩만 모이고 노동자 문화잔치라 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했던 이게 우리 노동절이다. 요새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는데 불교적으로 내려왔던 노동절이다. 그래서 노동자 문화잔치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장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 이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했다가 보니까 타종교의 배척을 딛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지원의 선구자로 또 한 번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의 의료와 법률 지원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보호하며 영담 스님은 이제 부천 이주 노동자의 대부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 미얀마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주로 이제 시골 같은 데를 많이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니까 그 부천에 거기서 노동해서 알아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흐뭇한 그런 광경도 있고 그랬었어요. 장내 문화원 설립으로 사찰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과 함께 공존하며
복지 포교로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서광사가 또 어떤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조계종이 다음 달 8일까지 사찰 방역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상향에 따라 초하루나 의료법회 등 정기법회 시 수도권 사찰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20명 미만은 참석 가능하지만 모임이나 행사, 식사와 숙박은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하고 법회 참석자들은 4칸을 띄우도록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식사와 숙박은 금지되지만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은 가능합니다. 13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단절된 금강산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도 마음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며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7월 27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 캠페인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만 2천 서명운동을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발언, 금강산 관광, 그리고 우리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 보수하는 이런 일련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한 번 더 다시 다짐하고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마다 불자들의 평화 발언을 담겠다는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가고 싶다 신계사, 다시 가자 금강산 등 발언 문구와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거나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받아 사무처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민추본이 금강산 재개 발언 캠페인을 시작한 27일, 남북 정상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뭄의 단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답답함들이 많이 있었는데 머지않아서 남북이 이렇게 교류하고 저희들도 활발하게 민간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민추본은 캠페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민간 교류의 물꼬가 되길 바라며 계획했던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림 복원 등 남북 불교 문화 교류 사업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전국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전남 일대 사찰을 침입해 사리암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사찰만 골라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경 장흥군 대덕읍 한 사찰 대웅전 내에서 미얀마 불상 금동사리암 1점과 복장유물 3점, 불전함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에도 해남군 송지면 한 사찰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도난당한 사리암 등을 회수해 사찰에 돌려줬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불교 등 5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의를 의식하라를 주제로 3번째 대화의 장을 마련해 과소비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옷은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필요 이상의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져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등 5개 종교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과소비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책 법정스님 숨결의 저자 변택주 작가는 법정스님의 무소유 삶을 통해 옷은 왜, 또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졌습니다. 변 작가는 나다움을 드러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아끼고 물려 입는 건 물론 고쳐 입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가진 것에 휘둘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회사원인 최수환 씨는 새로운 옷을 구매하기 전 내 옷장을 떠올리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한 계절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닌 오래 입을 수 있는 이른바 기본템 구매 시 과감하게 비용을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 옷들이랑 어울리지 않은 옷은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저만의 개성도 뚜렷해지는 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책 불편하게 삽시다의 저자 권숙현 작가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 작가는 마케팅에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옷을 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케팅에 속지 않고요. 최저가가 아니고 윤리적인 소비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환경회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종교인 대화마당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내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환경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각 종교 성지에서 쓰레기를 줍는 조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7대 종단 평신도 단체가 모여 종교 화합을 도모하는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탄소 중립 실천을 비롯한 환경운동에 나섭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종교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 사회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1월부터 국민답게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환경운동가 강연, 문화행사, 사회적 기업의 친환경 제품 소개 등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한꺼번에 지금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한 좀 개인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환경운동을 비롯한 올해 사업을 제자리 찾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확정했습니다. 캠페인은 가정 생명, 정의 평화, 기후 환경, 소통 치유라는 4가지 가치로 나뉘며 각각 가족 간 대화와 공동체 정신 확산, 기후 행동, 종교 간 화합 등이 세부 실천 과제로 포함됩니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후속이자 시대에 맞는 종교 및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강조한 겁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제자리 찾기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4대 덕목에 대한 실천 방안을 알리는 발표회를 8월 28일 개최합니다. 또 10월 5일부터 8일까지 7대 종교 성지에서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함께하는 이른바 플로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이제 종교인들의 입장으로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제자리 찾기가 시작이 됐고 신앙들이 좀 다른 분들이 모였지만 각자의 종교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게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캠페인이라고 좀.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계속되는 요즘 종교인들의 성찰과 실천이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황룡사가 신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 황룡사는 지난 23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온누리 종합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협력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지역 종합병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황룡사 신도들은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 검진비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 종합병원 측은 인천 불교계의 대표 도량인 황룡사와 업무 협약으로 황룡사 불자들의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황룡사 신도들의 건강한 수행 정진을 기대하며 온누리 종합병원이 함께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지 중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경북 칠곡군 석저급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지난 27일 전몰군인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위령제에는 울산 천만사 주지 향덕스님과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자의 고귀한 영혼을 달래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천만사 주지 향덕스님은 군번 없이 애국적인 희생과 호국 정신 덕분에 오늘날 이 나라가 있다고 말하며 그분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백성기 칠곡군수는 전몰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무착선언이 개원 3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7일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수보리 스님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오홍식 회장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습니다. 3년 전 삼양에서 현재의 하가리로 이전한 무착선언은 지역 어르신 대중공양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주지 수보리 스님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사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